사람들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내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니 중개인이 나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잘 써주겠지 하며 금액과 인적사항 정도만 확인하고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약을 했다가는 그 세입자가 나가는 순간까지 마음고생을 하거나 민사소송에 휘말려 패소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소송을 했을 경우 증거로 사용해도 그 효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꼭 써야 하는 특약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차임, 즉 월세는 선불로 한다. 차임을 후불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보다 며칠 먼저 이사를 나가면서 만료일보다 일찍 나가는 그 해당 일수만큼의 월세를 공제해달라는 요구를 해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차임의 지급 시기를 선불로 약정해 놓으면 그러한 분쟁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임대료 선불 특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경우 월세 금액이 크고 남은 일수가 15일 이상의 경우는 월세를 일별 계산하여 돌려주기도 하였으니 이것은 임대인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임대료 1개월 연체 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들 중에는 월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하면서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임대료 1개월 연체 시 연 15%의 연체이자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을 기재해 놓는다면 임차인에게 다시 한번 월세 입금 날짜를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 문구를 넣은 계약의 임차인은 거의 날짜를 잘 지켜 입금을 해주었고 만약 며칠 늦으면 늦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이 문구를 넣지 않은 계약의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빼면 되지 않냐고 오히려 큰소리 치는 걸 보면서 특약 한 줄에 큰 힘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애완동물에 관한 특약입니다. 실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느 할머니가 애완견 20마리를 키우는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악취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가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사를 가긴 했지만 그 집의 임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루바닥, 걸레바지, 싱크대 등 그 집 어느 구석 하나 멀쩡한 곳이 없을 듯한데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에 벽지가 파손되거나 마루가 훼손되는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실제로 집을 방문하여 애완동물을 키우는지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넣는다면 키우게 되더라도 관리를 잘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추후 계약 만료 시 애완동물에 의한 손해를 청구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세권 설정 시 특약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해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게 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 물건을 마음대로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의 경험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이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몇 개월 후 그 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은행에 와 있는데 이 전세권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전세권의 부기등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니 대출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기등기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은 금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일종의 특약의 효과를 보는 금지사항 등기입니다. 만약 이 금지사항 등기가 없었다면 임차인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때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저는 뜻하지 않게 이 아파트를 경매로 날리게 됩니다. 전세 금액이 커지게 되면 이 또한 담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에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없다라는 금지 조항을 추가한다면 무단 양도 또는 담보 제공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수리에 관한 특약입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는 집주인이 보일러나 누수 등 비용 부담이 큰 수리를 해주고 전세의 경우는 세입자가 사는 동안 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험상 전세 세입자임에도 출입문 도어락이나 싱크대 수도꼭지 교체 등의 수리를 집주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쟁이 싫다면 특약의 전세 기간 동안의 집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로 기재하세요. 이 한 줄로 미리 서로 간의 약속이 다시 한번 강조된 셈이니 임차인도 집주인에게 요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 기간 시작이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어락이 고장나서 교체해야 한다면 집주인도 양심적으로 교체 비용을 지불해주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또 교체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방법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잘 쓴 계약서 한 장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이익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공인중개사가 다 알아챌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뭘 알아야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세입자 나갈 때 세입자에게 이것저것 요구해봤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서로 기분만 나쁜 상황인 것이죠. 계약서를 쓰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메모하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